누구나 은퇴를 꿈꾼다. 더는 아침 출근길에 혼잡한 지하철에 치이지 않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내 시간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자유. 하지만 그 자유는 생각보다 값이 비싸다. 일을 그만둔다는 건 동시에 소득이 멈춘다는 뜻이고 이때부터는 준비해둔 돈으로 살아야 한다. 문제는 그 준비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다. 조금이라도 일찍 받아 당장 부담을 덜까? 아니면 늦게 받아 더 많이 받을까?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은 단순히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내 노후소득의 구조를 바꾸는 결정이 된다. 그리고 그 결정 하나로 앞으로 30년이 달라진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한 김성남 씨 이야기다. 성남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였다. 퇴직금 일부로 소형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묶어뒀지만 월 고정 수입이 없어 불안감이 컸다. 그래서 그는 법적 수령 가능 시기인 62세의 연금을 조기 수령하기로 했다. 당시 기준으로 월 수령액은 약 80만 원 수준이었다. 성남 씨는 이 돈에 기대어 기초생활을 유지했고 처음 몇 년은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졌다. 더 큰 문제는 조기 수령으로 인해 수령액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갈수록 생활이 더 빠듯해졌다는 점이다. 결국 성남 씨는 70세가 되던 해 마트에서 주말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허탈했다. 그는 말한다.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매달 몇십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급한 마음에 선택한 조기 수령이 결국 내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반면 두 번째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박정희 씨다. 박 씨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다가 60세 정년에 퇴직했지만 이후에도 재취업을 통해 소득을 이어갔다. 월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기에 국민연금 수령을 미루기로 했다. 그는 65세를 넘기고 법적으로 선택 가능한 최대 연기 시점인 70세까지 연금 수령을 연기했다. 그 결과 박 씨는 일반적인 수령 시기보다 월 수령액이 대폭 증가한 상태로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그는 매달 약 13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며 노후를 비교적 여유롭게 보내고 있다. 물론 연기를 결정하는 동안에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주변에서 왜 굳이 못 받게 미루느냐는 시선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 돈으로 문화센터 수업도 듣고 가끔 여행도 다닌다. 무엇보다 의료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안정감이 크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복잡한 경우다. 이순재 씨는 63세에 은퇴했고 당시엔 연금 수령을 65세로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아내의 병환으로 인해 의료비가 급증했고 예적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그는 부득이하게 연금 수령을 당겨 64세부터 받기 시작했다. 조기 수령은 아니었지만 계획보다 일찍 받았기에 기대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됐고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결국 그는 부부가 함께 생활비를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외식은 줄이고 여행도 자제했다. 그는 말한다. 그때 의료비만 아니었어도 예정대로 수령했을 텐데 예측 못한 상황에 대처할 유연성이 없었어요. 그의 말처럼 연금 수령 시점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삶의 변수에 따라 바뀌는 유동적인 문제다. 세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된 교훈이 하나 있다. 조기 수령이든 연기 수령이든 중요한 건 내 상황을 얼마나 냉정하게 분석하고 긴 호흡으로 계획했느냐는 점이다. 당장의 불안감이나 주변의 조언에 휘둘려 급히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떤 소득 구조로 살아갈 것인지, 예상 의료비는 얼마나 될지, 그리고 다른 소득원이나 자산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특히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연금을 최대한 기회, 안정적으로 받는 구조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노후의 최소 안전망이다. 그렇기에 이 안전망을 언제부터 얼마만큼 활용할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미래 생존 전략이다. 단기적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조기 수령은 잠시의 안정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반면 연기 수령은 초기에는 버거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성과 여유를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든 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연금 수령 시점은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고 그 선택은 수십 년에 걸쳐 당신의 생활을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누구에게나 정답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오답은 피해야 한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노후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길게 설계하라. 조기 연금이든 연기 연금이든 결국 그 선택이 당신의 노후 소득을 결정한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선택하는 건 단순히 돈을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내 노후의 생활 방식, 안정감, 그리고 자존감까지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조기 수령 쪽으로 기울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불안감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지금 당장 소득이 끊기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돈에 대한 유혹. 이셋이 사람의 판단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판단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번 수령을 시작하면 평생 같은 금액을 받게 되거든요. 특히 조기 수령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후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줄어든 연금을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반면 연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그만큼 수령액이 늘어나니 시간이 갈수록 여유가 생기는 구조죠. 결국 이 문제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라는 걸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62세 정년 퇴직 직후 바로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처음 몇 해는 괜찮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연금 수령 첫 해에는 병원비도 적고 외출도 적으니 그렇게 큰 돈이 필요 없다고 느꼈대요. 그런데 5년, 10년이 지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무릎이 아프다, 당뇨가 생겼다 하면서 병원 갈 일은 많아지고 약값도 늘고 또 자녀들에게 손주 맡아달라고 할 때 차비라도 쥐어줘야 하는데 돈이 빠듯하니 자꾸 움츠러든다고 하셨어요. 노후는 갈수록 돈이 덜 드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한 시기라는 걸 체감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초반에 조금 덜 받고 후반에 더 받는 구조가 아니라 초반에 더 받기 위해 후반을 희생하는 구조는 어쩌면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을 연기한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연기한 만큼 여유가 생겼다. 이게 전부예요. 생활비 계산할 때 남는 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연금이 한 달에 20만 원만 더 많아도 병원비를 걱정 없이 쓸 수 있고 손주 용돈도 줄 수 있고 여행 한번 갈 수 있습니다. 그 20만 원의 차이가 삶의 질을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버팀목이 있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다른 수입원이 있거나 퇴직금이나 예금 등으로 5년에서 8년 정도 버틸 수 있어야 연기 전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연금 전략은 연기 여부만 보지 말고 전체 자산과 소득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고요. 단순히 연기하면 더 준다는 정보만 믿고 따라가면 안 되고 내 삶에서 이 선택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계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편 조기 수령을 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가족 구성원의 병간호로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한 경우 혹은 기대 수명이 통계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연기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조기 수령도 하나의 생존 전략입니다. 단, 그 선택을 할 때는 최소한 후회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봐야 합니다. 만약 조기 수령을 하면 65세까지 수령 총액은 많지만 75세 이후엔 확 줄어드는 구조가 된다는 걸 체감하고 선택해야죠. 그냥 당장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연금은 수명이 늘수록 가치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수록 결국 많이 받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겪은 사례 중에는 부부가 각각 다른 전략을 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기 수령, 아내는 연기 수령. 결과적으로 아내는 70세부터 연금을 받았고 그 금액이 남편보다 40% 이상 높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모두 80세를 넘기자 상황이 역전됐어요. 처음에는 남편 쪽이 여유로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내 연금 덕분에 안정감이 생겼고 결국 그 여유가 병원비나 생활비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부부가 서로 보완하는 전략도 가능한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선택지 자체를 떠올리지 못합니다. 연금 전략은 혼자만의 게임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재정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연금은 단지 국가가 주는 혜택이 아니라 내가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소득수단입니다. 사적연금이든 공적연금이든 수령 시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의 질이 바뀌고 심지어 수명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부족하면 활동이 줄고 활동이 줄면 건강도 나빠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좁아지기 때문이에요. 결국 연금 전략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연금 수령을 앞둔 분이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당장의 돈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70대 이후의 안정감이 더 중요한가? 그리고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한 후 선택하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지금은 선택의 시기고 그 선택이 곧 당신의 노후를 결정짓는 시발점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내 자산과 소득 구조, 건강 상태까지 꼼꼼히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이 결정 하나가 당신의 10년, 20년, 아니 30년을 바꿉니다. 연금은 단지 제도가 아니라 곧 당신의 삶입니다.